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 공동체 고영석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해방 후 80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공화국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이 나라가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첫걸음을 띈 것이 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거냐? 2030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깨어나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자유 그리고 민주 공화국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란 겁니다. 저는 20대 한 9년을 군사독재와 싸우다 졸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주사파 독재와 싸우느라고 한 10년의 세월 동안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저의 관심은 어찌하든지 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정말 반듯하게 세워져서 미국과 더불어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앞서가는 자유민주공화국이 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30이 세월 자유민주공화국이란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 헌법을 가지고 있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혜택을 누린 것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이제 세워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자유민주공화국 그러면 미국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흔히 서구라파를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회민주주의 아니면 민주사회주의, 자유롭고 민주적이고 공화국의 정신에 투철한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왜 우리나라가 아직 자유민주공화국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공민주주의와 대중독재입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나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온 거예요. 뭐하러 왔냐? 미군과 이 소련군이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일본군의 무장해제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해방 막 되고 나서 북쪽이나 남쪽에서 무슨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냐면 미소 공동위원회 때문에 찬탁 반탁하게 됩니다. 찬탁은 신탁 통치 오케이, 반탁은 안 된다. 근데 놀랍게도 이 남한에 있는 우익은 반탁을 했는데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와 남한에 있는 남노당은 찬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로 이제 찬탁을 하게 되면 이미 조지가 돼 남한의 남노당과 북한에 있는 북노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죠. 그러나 이 남한의 우익들이 반대를 했고 특별히 1946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의 외교력과 또한 정치력으로 인해서 1948년 5월 11일 총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개원하게 되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로 건국을 시작해서 1948년에 건국이 완성된 겁니다. 물론 주사파는 1948년 건국된 것을 거부를 해서 임시 상해정부가 건국이래요. 여러분, 집 지은 날짜를 중국 날짜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입학시험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 합격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시작을 했지만 건국의 완성은 1948년 8월 15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을 해서 삼권분립의 국가를 세운 거고, 또 6.25라고 하는 북한의 남침을 유엔군과 더불어서 막아내는 반공국가를 건설했고, 국민 보통선거를 이제 실시했고, 또 국민 의무교육을 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함으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헌법 기초 위에 세운 건 맞지만 그 내용이 반공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였어요. 결국은 두 번의 헌법 개정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네 번째 대통령으로 나오려고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하다가 결국은 통이 나서 4.29 혁명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반공 민주주의는 결국 마지막 대중 독재를 하다가 4.29 혁명으로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는 산업 민주화 그리고 군사 독재입니다. 이 시기에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소장이 결국은 대통령으로 나와서 당선된 연후에 세 번에 걸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는데 이제 제조업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고요. 과학기술 육성함으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기술 강국으로 이제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중고기업 평율화를 통하여서 학력 수준이 이제 급상승하게 되고 자주 국방에 기초를 넣게 되고 또 이런 자본주의의 기틀을 놓는 놀라운 일을 하죠. 그러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 또 권력의 욕심을 가지고 1972년에 유신무 헌법이라고 하는 총통제 헌법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군사독재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을 이제 총칼로 제압한 신군부가 본격적인 신군부 독재를 하게 되어서 한동안 국민들이 그 신군부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옥을 가고 그리고 학교에서 잘리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 나라에 이제 이 신군부 독재가 물러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진영 민주주의와 주사파 독재입니다. 이 산업화 민주주의가 이제 군사 독재로 막을 내리고 이 땅에 민주화 세력이 나름대로 이 나라를 민주화했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진영 민주주의입니다. 그 끝에는 여러분도 아신 것처럼 이 주사파가 독재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주사파가 득세하기 전에 사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또 이렇게 이명박, 박근혜에 의해서 이 나라가 나름대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나이라고 하는 군부 쿠데타 세력을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태국이나 미얀마 같이 군사 쿠데타가 없는 나라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함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한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와 이 재벌이 유착된 걸 완전히 끊어서 재벌들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핵과 미사일을 가진 북한을 봉쇄함으로 북한이 남침을 못하도록 결국 견제장치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단을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사파 세력, 신공산주의 세력, 민주공산주의 세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는 그런 조치들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셨죠?
1985년에 생긴 이 주사파가 전대협, 한총령을 통해 수많은 의식화된 대학생들을 길러내서 우리나라 각 분야에 침투함으로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진영민주주의예요. 계급민주주의, 집단적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예요. 여러분 광우병 파동 아시죠? 미국에 광우병 걸린 소를 먹게 되면 그야말로 뇌가 숭숭 이게 뚫려서 죽는다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미국 쇠고기 먹어가지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완전히 날조한 겁니다. 세월은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과 음란한 그런 가짜뉴스로 사람들 토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르게 하고 또 사드에서 전자파가 나와서 참외가 전자파여야 되면 안 걸린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소나 그리고 돼지들 전자파에 쏘이게 되면 그야말로 새끼를 못 낳는다고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또 후쿠시마 원전수 그거 먹으면 회에 방사능 원소가 들어가서 먹을 수 없다는데 그렇습니까?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KBS, MBC, SBS가 이태원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 참여하라고 그렇게 선동을 해놓고 참사가 일어나니까 대통령 물러나라고 허구한 대모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선동하는 거 이거 다 진영민주주의입니다. 계급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거든요. 이제 그 본 모습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언론 독재로 나타나고 이제 2030이 일어나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언론계 그리고 이렇게 정치계,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법원, 과학계, 그 다음에 연예인들, 목사, 신부, 그리고 스님들 온통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들어있는 이 주사파 세력을 척결할 세력은 2030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보다도 2030이 깨어나기를 원했는데 대통령이 한 목숨 던져버려가지고 당신이 감옥에 갈 각오로 12.3 계엄을 해서 2030을 깨운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기고요. 또 그런 대통령의 바람으로 역사의 무대에 뛰쳐나오고 정치개혁에 이제 참여하게 된 2030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 주사파 독재를 척결하고 저 또한 기성세대를 깨워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2030의 자유화 운동으로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이 운영되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